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일요일 오후 2시입니다. 오늘 새벽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들이 정원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을 했습니다. 올해보다도 10.9%가 오른 8,35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16%를 올렸습니다. 16.4%를 올렸었습니다. 원래 다시 10.9%를 올리니까 2년 사이에 단순 계산으로 27.3%를 올린 셈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2년 동안에 과연 한국 경제가 이렇게 27%나 성장했느냐? 한국 경제 2년 동안 성장한 걸 합치면 한 5%밖에 안 됩니다. 2년치를 합쳐도. 그런데 유독 소상공인들 그리고 자영업자들, 구멍가게 여기서는 떼돈을 벌었느냐? 떼돈을 벌었다는 전제를 하고 27%를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착취를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근거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앞으로 이렇게 대폭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요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의 이야기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또 10.9% 8,350원으로 올렸습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빠진 채 일방 강행을 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불복종 운동을 선언했습니다. 첫째, 식당, 편의점, 도소매, 경비원, 청소원 등 가장 약한 노동자들이 먼저 감원될 것입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약자 보호를 위한 것인데 지금 같은 취업난에서는 취업은 고사하고 약자들의 감원 사태를 불러와서 감원 대통령 문재인이 될 것입니다. 둘째, 실업률이 더 올라갈 것입니다. 일자리 대통령 문재인이 아니라 실업 대통령 문재인이 될 것입니다. 셋째,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평등을 외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과적으로는 불평등 대통령 문재인이 될 것입니다. 넷째, 기업의 해외 탈출과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리노믹스는 자성자박으로 자멸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도 아주 강경 대응을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이 작년 16.4% 최저임금 인상, 올해 10.9% 인상. 잇따라 두 자릿수 인상이 이루어지면은 최저임금이 월 계산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내년에는 174만 5,150원이 됩니다. 이걸 과연 부담할 수 있느냐? 소상공인 연합회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직후에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용자 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서 뒤집혀진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의 이번 결정은 잘 짜여진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돈을 낼 사람은 사용자입니다. 그런데 사용자 대표들은 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해버렸습니다. 반쪽 회의가 된 거죠. 이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예요. 정족수는 한 명 차이로 성립이 된 모양인데 정작 돈을 낼 사람들이 다 불복해서 나가버렸다. 거기서 합의된 것이 과연 이게 민주적 정당성이 있느냐 따져볼 문제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서 또 2019년도 최저임금 설정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개별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자율적으로 약속을 해가지고 최저임금 이하로도
근무하겠다고 하면은 근무하는 그런 식의 약속을 전 업장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무시하겠다는 것이죠. 무시하고 자율적으로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겠다 하는 일종의 불복종 선언입니다. 이 연합회는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불 능력의 한계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무시한 채 관계 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에 무시한 관계 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의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0년까지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내년에는 19.7%를 또 인상해야 합니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무슨 일종의 국민 불복종 운동을 지금 제기한 셈입니다. 불복종 운동.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나를 잡아가라 돼 있어요. 나를 잡아가라. 그런데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헌법의 국민저항권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국민저항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린다면은 이 헌법에 국민저항권이라는 대목은 없습니다. 국민저항권이라는 것은 헌법에 잘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거에 국민저항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 생각되는 게 헌법 전문에 보면은 3.1 운동입니다. 일제에 저항한 3.1 운동. 그리고 이승만의 부정선거에 항거한 4.19를 이것을 국민저항 운동으로 국민저항권의 발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4.19 시위를 진압한 사람을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광주 사태도 나중에는 5.18 사태를 진압한 군 지휘관들을 처벌했어요. 이것은 국민저항권이란 말이 없지만은 재판을 통해서 또는 헌법 전문을 통해서 국민저항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해석도 가능한데 어쨌든 국민저항권이란 말은 우리 헌법에는 없습니다. 다만 자연법에 근거를 한 겁니다. 자연법이란 것은 헌법에 적을 필요도 없이 자연적으로 인정되는 법을 자연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범위에서 생각한다면 국민저항권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느냐 하면은 권력을 잡은 자가 주로 이제 독재자겠죠. 또는 독재 정권이겠죠. 독재 정권이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탄압을 하고 거기에 국민들이 저항하면은 더 탄압을 하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폭력을 쓰든 비폭력이든 법을 어기면서 대항하지 않으면은 자유민주적 가치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일 때는 국민저항권이 허용되는 겁니다. 이때는 국민저항권이 폭력을 써도 그것이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국민저항권 행사가 성공했을 때 소급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과연 최저임금 집행을 거부하는 것이 국민저항권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논쟁 요지가 있지만은 국민저항권이란 말이 나온 것 자체가 이 정부의 무리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들의 이 분노를 사고 있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저항권이 이론의 여지 없이 적용될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정권이 북한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김정은을 비판하는 언론을 탄압을
하고 이승만 박정희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호감을 표시하는 행위를 탄압을 하고 그리고 헌법을 사회주의식으로 바꿔가지고 마치 국민 주권이 우리는 국민 전체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주권은 그걸 인민으로 표현하든지 사람으로 표현하든지 어쨌든 그 국민 속의 일부만 주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바꾸고 결정적으로는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간다든지 하는 이런 행위를 하려고 할 때 국가 공권력을 내세워서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것은 국민 저항권 행사의 충분한 이유가 될 때입니다. 그때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또 그것을 탄압을 할 때는 그 탄압에 대해서는 폭력으로 저항을 해도 그게 정당화되는 게 국민 저항권의 논리인 것입니다. 또는 헌법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아직 헌법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북한 노동당 정권을 대한민국과 동격의 국가로 인정한다 하는 입장에 맞춰가지고 대북 정책을 펴면은 그것은 국민저항권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그 행위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국가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 국민이 저항하는 것은 그건 국민저항권으로서 그건 불법이 아니죠. 이 국민저항권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된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통진당 해상 결정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권력에 대하여 폭력, 비폭력, 적극적, 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 수호 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저항권은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실력적 저항이어서 그 본질상 질서 교란의 위험이 수반되므로 저항권의 행사에는 개별 헌법 조항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이미 유효한 구제 수단이 남아있지 않아야 한다는 보충성의 요건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저항권이 허용되는 가장 적합한 경우는 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려고 하는 국가가 정권에 있을 때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첫째, 언론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선거의 자유입니다. 세 번째는 사유재산권의 자유예요. 이것을 침해하려고 하는 정권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폭력이든 비폭력이든 국민저항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하는 게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국민저항권이란 말이 소상공인 입에서 나왔을 정도면은 얼마나 절박한지 짐작이 됩니다. 이 좌파 정권은 절대로 경제 발전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려면 사실과 과학과 법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특히 사유재산권을 아주 소중하게 해야 하는데 사유재산권을 무시하고 국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그리고 국고 손실을 끼치는 뭐 원전 백지화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만 하면은 결국 모든 부작용은 경제로 모여가지고 경제가 몸살을 앓든지 경제가 몸부림을 치든지 경제가 반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한국 경제의 말하자면 밑바닥에서 잘 뒷받침해주고 있는 소상공인이 헌법상의 국민저항권을 부르짖고 있다는 사태의 이 심각성을 문재인 대통령이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